네, 저희가 생활에 좀 더 밀접하게 여러분들에게 한 발 한 발 다가가기 위해서 오늘도 준비한 소식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매주 펀드나 보험 같은 재테크 정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여행 정보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니까요. 매일 이 시간을 집중해주세요. 네, 오늘은 화요일이니까요. 건강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네. 민정 씨 준비하셨다고요? 네, 사실 오늘은 저를 위한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요? 제가 주말에 좀 호되게 아팠어요. 네. 감기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예. 비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염약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저를 위한 거다라고 할 수 그래요? 있겠죠? 네, 봄이 되니까 황사 때문인지 몰라도 비염 환자들이 민영 씨처럼 늘어나고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이 그러게요. 비염을 한 방으로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오.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강한의원의 이완웅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사실 이 요즘철에는 비염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비염이 하나하나씩 늘어나면서 좀 고민하시는데요. 저도 병원에 감기인 줄 알고 갔더니 비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기냐 비염이냐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네. 비염과 감기를 구분 못해서 비염을 감기로 오인해서 지나치게 치료하다가 감기 치료하다가 시기를 놓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감기는 열이 동반하고 네. 처음에 맑은 콧물이 나오다가 누런 코로 변하는 반면에 알레르기 비염의 특징은 첫째는 재치가 있고 두 번째는 맑은 콧물이 나오고 또 열이 없으면서 코나 눈이 간지럽고 콧막힘이 심하고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것이 감기와 그 알레르기 비염의 특징이 서로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비염 초기에는 뭐 콧물이 나니까 콧물 좀 닦아주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맞아요. 일상생활에 그렇게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괜찮겠지 하다가 병원 안 가서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크게 키워가지고서 이제 비염이 코 점막에 너무 많이 부어버리면은 네. 그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턱이 밑으로 이렇게 길어집니다. 네. 그래서 턱이 변형이 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충농증으로 변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코에 그 모르게 생겨요. 폴립이죠. 폴립이 생기면은 냄새도 못 맡게 되고 그래서 아주 그 코에 큰 위험성을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방치해뒀다가는 더 큰일 나겠네요. 심각해지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막상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맞아요. 비염을 가만히 두면 여러 가지 질병도 몰고 네. 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 비염의 발병 원인이 뭔가요? 이제 양방에서는 주로 네. 이 동물의 털이라든가 네. 뭐 진드기라든가 네, 맞습니다. 곰팡이라든가 화분 네. 이런 55 정도 가지를 보는 반면에 한방에서는 비염의 원인을 피해나 기관지가 약하다, 또 면역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한방과 양방의 차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번에 병원에 갔더니 알레르기성 비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네. 제 친구 중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주구장창 코를 푸는 친구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네. 친구들 꼭 한 명씩 있죠. 그 친구가 제 주위에도 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코만 안 풀었어도 네. 좀 수능 점수 몇 점은 더 올렸겠다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진짜 맞아요.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처럼 이렇게 알레르기성 비염인 분도 있고 또 제 친구처럼 어릴 때부터 주구장창 코 푸는 이 만성 비염도 있습니다. 네. 예, 예.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알레르기 비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절성이 있고 네. 또 하나는 통년성이 있습니다. 아, 네. 계절성은 날짜가 거의 비슷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4월 초에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4월 초에 나타났다가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없어진다든가 또 가을에 9월에 나타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고 네. 통년성 비염은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맑은 콧물 나고 재치 나고 이것이 아까 계속 코를 매일 푼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대부분 그것이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방으로서는 주로 이제 면역력이 강화된다든가 네. 호흡기가 강화되는 그런 약제를 사용해서 하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오미자가 좋잖아요. 네. 이렇게 폐나 기관지가 튼튼해지는 약제입니다. 또 맹문동이라든가 또 살것이라든가 수세미라든가 이런 코나무라든가 느릅나무라든가 이런 가지를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든 그 청변요법도 좋고 네. 또 평상시에 그런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를 먹어도 좋고 이런 것들이 한방적으로 근본적으로도 치료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알레르기성 비염하고 통년성 비염 이렇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비염의 종류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이 두 가지 종류의 치료 방법도 다른 건가요? 치료 방법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네. 피해나 기관지 튼튼해지면은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도 싹 없어지고
또 통증도 싹 났습니다. 이것이 한방 치료의 그 어떤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역시. 폐가 튼튼해져야 이제 맞아요. 비염이 안 맞아요. 생긴다. 면역력이 제일 그런 중요한 것 같은데요. 거네요. 네, 맞네요. 예. 그리고 사실 저는 한의원 가다 보면 네. 가장 어떤 병이든 처음으로 한의사들께서 여쭤보시는 게 요즘에 뭐 밀가루 음식 많이 드세요? 뭐 인스턴트 많이 맞아요. 드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비염도 이런 식생활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옛날에는 너무 애들이 못 먹어가지고서 네. 우리 초등학교 때면 이제 수건 다뤄놓지 않습니까? 손수건 달고서 네. 코병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제대로 방치해가지고서. 근데 요새는 음식을 잘못 먹음으로 인해서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요새는 냉장 문화가 발달돼가 있어 네. 너무 찬 음식을 먹는다든가 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가공식품이라든가 이건 봄, 여름, 가을 뭐 따질 거 없이 이런 음식의 섭취를 잘못으로 인해서 비염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은 거의 50%는 음식 관리 잘하면은 비염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음식들을 안 먹고 살 수는 또 없잖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네. 피자도 좋아하고 면 종류도 많이 좋아하는데 조심해야죠. 네. 또 네, 그런 근데- 음식이 맛있어요. 참아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비염을 치료하자고 안 네. 먹자니 또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네. 어떻게 좀 음식점에서 뭐라 그러죠? 교합점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주로 중요한 것은 네.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제일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엄마가 해주는 음식 먹으면서 좀 음식 같은 거 자기가 조절해야지. 이거 교합점 찾다가는 이 치료 기간만 늘어나고 네. 제대로 완치가 안 되더라고요. 네. 제 주위에도 항상 뭐 피자 먹고 짜장면 먹고 뭐 맞아요. 밀가루 음식 먹는데 비염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가 좀 없겠네요.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리고 좋은 식품은 이제 현미쌀을 먹으면 좋습니다. 현미쌀이요? 현미쌀이 면역을 네. 강화시키고 그런 분비를 없애는 작용이 있거든요. 또 신선한 야채라든가 고기도 너무 튀긴 거 먹지 말고 네. 그냥 소고기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국 끓인 거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방법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음식 얘기가 나온 김에 아까 뭐 폐도 근원이 좀 잘 좋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폐나 이런 부분에 좋은 음식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우리 잡곡밥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잡곡밥 씨앗들은 다 보면 어떤 코의 담을 없애고 네. 분비물을 없애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현미 위주의 잡곡밥 음식이 제일 좋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선한 야채 이런 것들이 좋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네. 잡곡밥 많이 드시는데 이게 꼭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이런 폐나 안 그런 비염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많이 도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마리 토끼를 좀 다 잡아가는 느낌이 드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참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여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이 식생활 외에도 네. 사실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예방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기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요즘 환절기 때는 우리가 옷 입는 것도 주의해서 기온차가 심하니까 네. 너무 춥지 않게 하고 또 너무 찬데 노출되지 말고 또 가능한 한 좀 따뜻한 음식 먹고 또 우리가 적당한 그런 운동이라든가 또 스트레스를 덜 받고 과로하지 않고 이런 것도 하나의 비염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군요.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네. 궁금한 점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맞아요. 더 궁금한 거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감기가 상당히 잘 걸리는 편이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비염도 어쩌면 더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춥기만 하면 금방 생기고 금방 생기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분들은 평상시에 네. 오미자 차가 좋습니다. 아. 오미자차요. 오미자 차가 좋고 또 도라지 음식이 좋습니다. 도라지. 그리고 도라지를 몇 개 먹지 말고 네. 왜 삶아서 요리해 먹지 않습니까? 그걸 먹게 되면 감기가 확실히 들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집중적으로 드시는 것도 하나의 알레르기 비염이라든가 축농증 예방에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또 비염 앓으신 분들 사실 보면 뭐 양악도 하고요, 한방도 하고 뭐 고쳐만 다 준다면 해보죠. 별의별 방법 다 쓰셨을 텐데요. 예. 한방에서는 만약에 예. 비염이 재발된다, 그럼 예. 재발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방에서는 그 치료를 이제 감기로 인해서 비염이라든가 예. 또 저절로 발생한 비염을 할지라도 면역력이 좋아지고 폐나 기관이 튼튼해지는 요물으로 인해서 그런 청비환족부 이런 걸 쓰게 되면 거의 80% 이상은 치료가 되고 네. 쉽게 재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꼼꼼한 질문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실 건데요? 제 주위에요. 음. 침 맞는 게 무서워서 아. 한의원 못 가는 분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저도 주사 사실 맞기 싫어요. 힘들어서 병원 못 가는 맞아요. 사람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한방에서는 비염 치료 어떤 과정 거치면 되는 건가요? 물론 침 치료의 방법도 하나의 과정이지만은 예. 중요한 것은 왜 비염이 왔는가 또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감기를 달고 살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분들 대개 보면은 피해나 기관지가 약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아까 제가 여러 식이요법도 말씀드렸지만은 평상시에 피해나 기관지가 튼튼해지는 그런 약재를 쓰므로 인해서 옹자라든가 맹문동 감기를 예방시키고 또 신선한 그런 야채, 현미쌀 이런 걸로 인해서 먹게 되면은 감기에 쉽게 걸리지 않고 또 비염이 잘 안 걸리고 이래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네. 뭐 신선한 야채, 뭐 현미밥 이런 네.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한가 봐요. 예, 예. 엄마 오늘 현미밥 해주세요. 저희 엄마께 이렇게 잠시 영상 편지 한번 날려보고요. 네. 그렇다면 선생님 저희가요 예. 이 한방 치료를 할 때 앞으로 꾸준하게 치료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자꾸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맞아요. 보통 병원에서는 뭐 수술하면 일주일, 맞아. 뭐 2주일이면 다 그쵸. 낫는데 네. 사실 한방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두 달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가요? 한방은 이제 체질을 바꿔야 되니까 네.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피해나 기관이 튼튼해지는 체질로 바뀌려면은 보통 뭐 청변요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는 꾸준히 먹어야만이 그것이 쉽게 재발되지 않고 이렇게 치료가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수술 같은 경우에는 꺼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한방 쪽에서 비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면 더 좀 멀리 봤을 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네. 지금 이제 4월 이쯤 하면 황사 뭐 이런 걱정 맞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꽃가루 많이 꽃가루도 날리잖아요. 있고 맞아요. 이 황사 시기 비염인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점도 좀 궁금합니다. 그 황사 때는 가능한 한 그 먼지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지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네. 황사에 노출되지 않는 방법. 아. 두 번째는 집에 와서는 빨리 얼굴을 씻는다든가 또 이제 소금을 가지고 이렇게 입안을 우르르 패가해서 네. 독소를 제거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각오도 네.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원장 모시고 오늘 비염에 대한 정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